단결 투쟁! 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특송사업처 동대구역에 근무하고 있는 유한창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코레일 네트워크스에 입사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재유 지부장님이 외로이 1인 피켓 시위를 하며 본사와 어용노조인 한철로 홀로 싸우고 있을 때여서 근무하면서 고충이 발생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지난 6년간 특송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문제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노조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쓰신 서재유 지부장님 이하 여러 노조 간부님들과 대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송 전국 18개 영업소에서 KTX를 통하여 코레일과 계약한 차량의 진칸에 고객의 물건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열차가 잠시 정차한 짧은 시간 안에 좁은 열차 안에서 고객의 짐을 적재하느라 늘 부상의 위험을 안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차 시간이라도 넉넉하고 또 특송 물건이 적재되는 진칸에 KTX 이용 고객의 물품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요즘 여행객들의 캐리어 및 트렁크들이 진칸을 꽉 메우고 있어 일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송 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특송 화물칸에 놓여진 고객 물건을 위치 이동이라도 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올 경우 코레일에서는 승객이 우선이라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는 다 받고 있으면서 자회사 일이라고 코레일에서는 전혀 특송편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의 짐 적재 시 KTX 열차 침당률이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갑질과 욕설과 폭언에 상처를 받는 직원들도 많이 보았는데, 모회사와 자회사의 직영관계가 가불관계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잘못된 인식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늘 최저임금과 진배 없는 월급으로 워라밸을 역행하는 주 6일 근무에도 세후 2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 육아를 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직원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동일 근속 대비 80%의 임금 인상과 호봉제는 저희 특송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특송 영업소 중 직원들의 휴게 시설이 있는 곳은 전무하며 심지어 얼마 전까지 냉난방이 안 되는 영업소들도 다수 존재해서 노조에서 힘을 써 주셔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송에 다수 존재하는 1인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고급 물건과 특송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로서 느끼는 고충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며 강력 범죄에 노출된 위험성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명이 근무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인이 근무하는 영업소에서 얼마 전 고객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송사업처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부서라서 연말이 되면 국회와 기재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늘 존폐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특송 직원이 나 스스로가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적자가 난 것이냐 자책하며 불안에 떨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특송사업처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만성적자가 실은 코레일과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것임을 들었을 때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레일은 예전 철도 공사 때처럼 재무제표를 좋게 하기 위하여 적자 사업을 떠넘겨 코레일 네트워크스를 위시한 여러 자회사를 만들듯이 코레일에 대한 특송 수수료를 순이익의 8%가 아닌 총 매출의 8%라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적재의 폭을 온전한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몫으로 떠넘겨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특송이 늘 만성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코레일과 투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특송 직원들의 생존권은 늘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물류를 담당하는 한 축인 특송이 가지는 공공성을 무시한 채 단순한 수익성만을 보고 판단하는 국회와 정부와도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재유 지부장님께서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 중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씀을 시작으로 저희 이 짧은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조가 없거나 금지한 나라도 많다. 그런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늘 피해를 당하고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노조 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파업은 협상에 응하지 않는 사측에게 노동자가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유명한 법원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겠지, 나 한 사람은 빠져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래가 된 미국의 메이데이는 1886년 시카고 노동자들이 피로 지불한 대가였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의 토대가 된 것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쟁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아름답고 달콤한 가시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 동료의 희생으로 무임승차한 가실에 우리는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 같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면서 달려도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